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금 좀 제가 좀 감기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 콧물 나오고 좀 기침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셋째가 이제 열이 계속 고열이 났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하루 정도, 길어야 이틀 정도만 이제 열 앓고 나머지는 좀 괜찮아지거든요. 우선 저는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약을 잘 안 먹이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이 밥을 꾸준히 잘 먹이려고 하거나, 그리고 뭐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위주로 더 많이 먹여요. 평상시에 먹이려고 해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아이가 아팠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저는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이니까 한 3, 4년 정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안티프레지를 해줬어요. 감기나 뭐 독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웬만하게 이제 열도 빨리 잡고, 아이들이 또 그때 유행하는 그 시즌에도 잘 걸려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엄마가 프레지를 하면요. 아이들을 프레질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연결이 돼 있어요. 우선은 아이가 아프면 엄마 심리적으로 겁나죠. 무섭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워킹맘 일하는 분들은 아이를 옆에서 계속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해요. 더 무섭고. 그리고 아이가 열나면 요즘은 학교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근데 거기에 애가 둘, 셋 있으면 한 명 아프면 또 연달아 아파요. 셋이면 뭐 한 2주, 길으면 3주 정도를 고생해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근데 왜 프레질하면 안 되고 병원을 자주 가면 안 되냐? 병원은 면역을 키우면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역을 자꾸 죽입니다. 왜냐? 쉽게 열을 떨어뜨리고 쉽게 일시적으로 낫게 하니까요. 근데 열이 나는 건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싸우고 있는데 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좋은 균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먹는 거 잘 먹어주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몸은 으슬으슬 추워요. 그래서 이불, 긴팔, 내복 보통 입히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리고 장판이든 되게 뜨뜻하게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열날 때 병원에서 다 베끼거든요. 그리고 약 쓰고. 근데 그때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머리에 열 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몸이 추운 거 열을 빨리 빼야 되니까 머리로 안 가니까. 근데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도요, 머리에 열이 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물수건 해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마 쪽에. 그리고 이제 손에 분무기를 묻혀서 흰 분무기에 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뿌려서 계속 수시로 이 머리를 적셔 주셔야 돼요. 이 머리를 적셔 주시고, 얘가 이제 뭐 완전히 뭐 머리 샴푸하듯이 이렇게 흠뻑 적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젖은 머리가 살짝 이제 이게 마르면서 그 동안에 얘가 일시적으로 시원해지거든요. 이게 또 열이 내려가거든요. 그거를 아이가 오를 때 계속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동안은 좀 새벽에도, 특히 애들은 새벽에 열이 더 심해지니까 그때 좀 더 고생을 해서 그렇지, 사실 저희 아이들이 하루나 이틀밖에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5일 걸리고 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특수하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가 길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막내가 이번에 5일을 아프고 갑자기 키가 컸어요. 뭐가 모르게 큰 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애가 갑자기 컸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아, 그때 진짜 이렇게 아프구나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처법을 모르니까 우리 병원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가 프레질하면 아이들은 프레질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는 게 왜 프레질하냐? 면역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얘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오기 이전에 자꾸 다 약으로
못 싸우게 막아놓으니 조그만 균에도 이 면역이 없으니까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그럼 길게 봤을 땐 또 병원에 가는 게 진짜 아이를 위한 거고 엄마를 위한 건지 그 가정을 위한 건지. 저희가 올해만 해도 독감 유행하고 코로나 유행했을 때도 저희 아이들은 안 걸려왔어요. 다행히 감사하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안 걸리는 거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 저희가 예전에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저도 그런 비교군이 없는데, 제가 아이 어릴 때는 진짜 큰아이 5살, 6살 때까지 병원을 수시로 갔어요. 셋이니까. 한 명 아프면 계속 아프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당시의 상태가 풀해질했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사람이 되게 풀해질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풀해질했거든요. 그럼 뭐 둘째는 아토피, 막 호흡, 새벽에 맨날 깨고 힘들어하지, 뭐 이러니까 누구 하나 아프면 이제 둘째 아토피 있는 애가 아파버리면 얘는 이제 막 호흡기 질환처럼 또 목이 부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병원을 수없이 갔었죠. 근데 이게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왜 이렇게 병원을 계속 가지?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대처하는 방식을 알면요. 그러니까 열났을 때 무서워하고 엄마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게 되면 덜 불안해해요. 그리고 엄마가 덜 불안해야 아이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해주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열 물수건 해주고 이렇게 옷 따뜻하게 입혀서 아이 땀을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찰 거예요. 열이 진짜 심할 땐. 그때 엄마가 아빠가 좀 마사지를 좀 아이를 해주면서 이제 어느 순간 조금만 이걸 해주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아이 손발이 따뜻해질 거예요. 오히려 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는 수시로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막혀 있거나 이제 좀 찐득찐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흐르지 않는 아이들은 안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나 어디 뒤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또 가래가 이제 폐 쪽에 있으면 또 폐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 사우나처럼 해놓고 아이가 거기에서 좀 숨을 쉬고 거기서 코를 최대한 많이 빼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그 안에 씻겨주고. 근데 이 과정과 지금 그 다음에 매실 같은 효소 같은 것들을 수시로 먹여주고, 그러면 이제 특히 열날 때 탈수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따뜻한 물을 계속 수시로 마셔주는 거예요. 또 목도 아프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제가 몇 년을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목이 아프다, 힘들다, 따뜻한 물을 찾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춥다, 열난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긴 바지를 입고 따뜻한 곳에서 잡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엄마한테 물수건 해주세요. 엄마 목욕탕에 좀 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경험 속에서 배워서 경험 속에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엄마가 안티프레질하면 아이들도 안티프레질해지는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길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면 이제 잡히면 나머지는 이제 기침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3일째 됐을 때 좀 열이 떨어져서 잡혔구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4일째, 5일째 되는 뭐지 열이 다시 올라가서 그때 순간 좀 저도 겁이 났어요. 무섭고. 근데 이제 아이는 병원 가는 거 이제 코로나 검사해야 되니까 이제 쓰시고, 근데 방학이라서 지금 집에 안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계속 같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저도 병원을 원래는 가거든요. 왜 열나는지는 확인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을 먹이는 걸 하지 말고 주사 맞히는 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들은 면역이 자라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만 아시면, 저는 아이가 이제 둘째가 아토피가 있고 이제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집에 네벌라이즈라던가 그 확장제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시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침 막 심하면 이렇게 그 후두염 있는 아이처럼 기침을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큰애도 이제 막내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럴 때만 이제 호흡기 기관지 얘는 이제 숨을 못 쉬어버리면 이제 이거는 생명하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네벌라이즈를 호흡기 치료를 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를 이렇게 대처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열이 잡히고 지금은 쌩쌩하게 이제 놉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건 열 난다고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 나는 건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걸 경험해 보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느끼시면요 병원을 잘 안 가지고 약을 잘 안 먹이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병원을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돈으로 그런 시간에 아이들하고 더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아이들 유산균이나 그냥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 먹이세요. 그게 오히려 면역을 좋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아픈 걸로 통해서 진짜 부모가 중요하구나. 부모가 프레지를 하면 아이들을 프레지하게 키우는 거고 부모가 그래도 안티프레지를 하면 아이 또한 그 안티프레지를 배워가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도요. 우리는 막 그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좋은 것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고 힘든 것을 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고 이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열나고 그러면 사실 되게 머리로는 알죠.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걸 현재 겪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프죠. 아프고 또 무섭고 또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더 아프죠. 더 무섭고. 그렇지만 그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쉬운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과 전략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못 살았었고 또 돈을 쓸 줄 몰랐으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성공하면 좋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아유, 그건 진짜 개소리예요. 여러분, 그 힘든 거를 버텨내야 하고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똥멍충인지 를 반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인정하게 되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걸 보세요. 법의 검사든 판사든 본인이 똥멍충이었어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몇십 년 인생을 망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그걸 자기가 똥멍충이었고 그걸 쐈다고 다시 재판에서 무죄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 과정, 자기가 실수한 거를 다시 바꾸는 게 쉽겠어요? 그동안 그 몇십 년 후에 그럼 자기의 신뢰성도 떨어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생각이 될 텐데 자기 인생 40년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똥멍충이라서 그렇게 지금 잘못되어 결과가 왔던 걸 본인이 또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확인하고 그거를 바꿔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어려운 데다가 사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맞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프레질합니다. 그냥 이 프레질한 속성이에요. 이거를 안티프레질 하기 위해선 제가 아이들을 그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이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안티프레질하게 계속 제가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있죠. 저도 그냥 평안하게 가서 아이들 약 먹이고 아이들도 들고생하고 그냥 할까? 이게 몇 년을 했어도요.
옛날보다 덜해지는 거지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정말 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는 이게 더하다니까요. 얘는 또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과정에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그걸 결코 혼자서만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게끔만 놔버렸다면, 아이들 혼자였다면 아이들이 혼자 했을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애들 먹이고 이걸 제가 같이 팀워크를 해줬고 옆에서 해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해내면서 본인들이 열도 내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다고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아, 이래서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구나. 특히 성공하는 부분에서 더 안 되는구나. 왜냐? 내가 똥멍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공하는 길조차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기 위해도 내 몸도 되게 풀해지래요. 생각도 풀해질, 감정도 풀해질, 이 몸도 풀해질. 근데 이거를 다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아프고 열나는 것처럼 전쟁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과정, 성공하고 싶다면 좋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성장해가고, 내 옛날 과거가 이래서 이랬구나 알아가고, 그 안에 작은 작은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작은 작은 힘듦이 있고요. 근데 그 작은 깨달음, 감사함, 또 작은 그 어려움, 작은 실패들이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끝점은 큰 생각을 해야 되고, 끝점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 길에서 반드시 찾아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를 얻는, 다 얻는 삶, 네, 갈 겁니다. 결국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싸우는 건요, 마귀와 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거고요. 내 옛날 과거와 싸우는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는 건 누구랑 싸우냐?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진짜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나 이런 돈, 부자, 이런 것들도 제 머릿속에 아직도 부자, 뭐 돈, 이런 거를 저는, 막 나쁜 거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내 주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나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돈이 저와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보면 튕기든 아니면 싸우든 뭘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풀해질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진짜 성공하고 하나로 얻는데 다 얻는 진짜 모든 자유. 그러니까 점점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음 뭐지? 안티프레질 하실 수 있도록 네, 하나하나씩 다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최고 끝점한테 배우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고에게 배우는 거면 그 중간 단계를 다 삭제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멘토님이 언제나 최고의 끝점에 멘토를 붙잡고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건 절대 나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듯 하면서 어렵지만 또 어려운 듯 하면서 쉬워요. 왜냐? 그 부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구분해서 벌써 심플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아이들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병원을 자주 가시면 프레질해집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티프레질을 하게 되려면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게 정확히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